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것, 바로 워홀 후 유학이 가능할까에 대한 영상으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얘는 누군데 이런 영상을 만들지 싶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고 영상을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한국에서 이학사 및 약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워홀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하여 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청했던 장학금들이 합격 통지를 받았고 최종 50%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워홀 후 유학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워홀 후 유학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선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겠죠. 간단하게 나누면 네 가지. 자료를 검색하고 계획한 뒤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면 되겠죠. 워홀 후 유학을 준비하기 때문에 워홀과 유학에 대한 정보를 같이 준비해야겠죠. 정보의 홍수 시대에 걸맞게 많은 정보는 저희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위 여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죠. 새롭게 올라오는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해주는 곳을 찾아서 정보를 얻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홀러 분들이 올려주시는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 자료를 수집했어요. 실제로 살고 계시면서 얻은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영상과 글 덕분에 정착 시 필요한 자료들과 초기에 들고 가야 할 정착금을 얼마를 들고 가야 할지 감을 잡았어요. 워홀러들이 대표적으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분야는 제 생각엔 크게 네 가지예요. 농장, 공장, 솔라팜, 그리고 광산까지. 각자 일하는 분야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랑 잘 맞는다고 생각한 분야로 목표를 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수입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저축을 해야 몇 년 이내에 유학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와 학과 정보 및 입학 조건들의 세부 사항들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았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는 유학원을 통해서 질문하고 해결했어요. 유학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 영주권과 취업의 여부도 중요할 텐데, 영주권에 대한 정보는 호주 이민성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호주 내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하고자 하는 직업군을 호주 내에서 유명한 식닷컴이나 조라에서 검색을 해서 해당 직업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졸업을 할 당시에 수요가 바뀔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수요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조사를 할 당시 박람회를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박람회엔 주체에 따라서 여러 유학원이나 특정 하나의 유학원이 있을 수 있는데, 유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들의 국직 담당자들 또는 해당 학교를 잘 아는 직원들이 보통 부스에 계세요. 학교에 직원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인터넷에서 찾지 못했던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면 빠르게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사를 마쳤다면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이 계획은 최소 1년, 최대 3년까지 제한된 시간 동안 호주에서 목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아깝게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단계예요. 자, 5월부터 보면 구직을 하고자 하는 분야를 정했다면 이력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호주의 이력서는 우리나라처럼 사진이 들어가고 학력이 들어가고 전혀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왔으며 기존 직장에서 나를 추천해줄 사람이 있는지, 그 정도를 중점적으로 봐요. 때문에 인맥이 강하게 작용하는 호주에서 일을 처음 구하는 워홀러로서는 사실 일 구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 이력서를 전달하러 다니면서 나는 누구고 왜 여기 왔는지, 무슨 일을, 직접적인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을 많이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때문에 이 단계에서 어떤 회사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로부터 어떻게 이력서를 돌리러 다닐지에 대한 루트를 미리 세워놓으면 제한된 시간 내에 호주에서 시간을 아깝지 않게 쓸 수 있겠죠? 워홀 초기 정착금을 설정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아무도 내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걸릴 예상 소요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적게 들고 오면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지겠죠. 유학의 경우에는 내가 입학하고자 하는 학과의 성적은 충족한지, 영어 성적으로 무엇을 취득할 것인지, 선수 과목이 이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면 어떻게 이수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 입학 제안서를 받기 위해서 유학원과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해요. 호주 입국 전에 대학교나 학과를 정하지 못하겠다 하시더라도 입학 제안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들은 한국에서 꼭 준비를 하시고 오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본인이
본인이 세운 계획이 적절한가, 과연 내가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출국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만큼 많은 고민과 시간을 투자하여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해야겠죠. 출국 전 워홀과 유학에 필요한 서류들은 잘 챙겼는지, 본인이 계획한 초기 정착금은 충분히 모았는지, 나의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줄 대체 계획은 있는지, 호주 도착 직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서류, 집, 돈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실행 단계에서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제 움직이면 됩니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경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호주에서 심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그렇기에 쉽게 좌절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회사에 방문하셔서 이력서를 내밀면서 어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유학의 경우에는 서류와 영어만 준비가 된다면 5월 기간 동안 크게 신경 쓰일 부분은 없어요. 그래도 본인의 미래와 직결된 부분인 만큼 늘 관심을 가지고 정보도 찾아보는 게 좋겠죠. 영어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세컨 비자를 사용해서 2년 이상 호주에 계실 분들이라면 호주에 오셔서 취득하셔야 다시 시험을 보시는 일이 없을 거예요. 따라서 본인 입학 시기에 맞춰서 늦지 않게 영어 성적을 유효기간을 보시고 성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부딪혀보면서 느낀 점을 각 단계별로 나누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자료 검색 단계에서는 박람회와 유학원 상담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의 정보는 정말 많아요. 하지만 거짓이 없는 팩트만을 다루기 위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 얻고 정리가 된 뒤에 박람회를 가는 걸 추천드려요. 일반적으로 박람회에 가면 뭔가 얻어오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 텐데 사실 다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에요.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인터넷에서 못 찾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사항을 들고 참석을 해야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학원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홍보 목적성도 강해서 자신이 찾은 정보가 확실하다고 믿지 못한 상태에서 가게를 된다면 설득당해서 예상치 못한 계획들이 생길 수 있어요. 계획 단계에서는 아니 이렇게 구체적이어도 되나? 네,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워야 해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건 현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특정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부분을 약간의 조정을 통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현지에서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마다 항상 중요한 선택의 연속이었지만 제 자신을 믿었고 대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어요. 대학교 오퍼레터는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조건부 오퍼라도 받고 오시는 게 좋지만 마음에 결정하지 못하신 상태로 오셔도 괜찮아요. 다만 입학에 필요한 서류들은 꼭 USB에 잘 저장하셔서 오시는 걸 추천해요. 생각보다 한국에서 받기 번거로운 서류들이 많아요. 초기 정착금이 많을수록 좋은 이유는 결국에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어서 그래요. 적게 가져오시면 그만큼 돈이 없어서 급하게 아무 일이나 시작해서 힘들고 돈 못 버는 일로 출발을 하실 수도 있겠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국에서 조금 더 모아오면 시간에 여유를 두고 좋은 직업을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기준은 없지만 저는 한 500만 원 정도 들고 왔었고 이 돈으로 차 사고 집도 잘 구해서 예상했던 루트대로 회사마다 이력서를 돌리면서 2주마다 일을 구했었어요. 일을 일찍 구했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이 크게 부족함은 없었어요. 영어 성적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유기간 2년 동안 여유기간을 두고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검토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준비한 계획들과 정보들로 실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현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혹은 충분히 자료를 모으지 못했더라도 내가 벌고자 하는 목표 주급을 설정해서 목표 주급을 벌었을 때 어떻게 저축을 하면 얼마만큼의 기간 내에 얼마를 모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런 것도 세부 저축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아무리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도 결국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은 항상 생겨요.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나의 멘탈을 붙잡아줄 플랜 B와 같은 대체 계획으로 미리 염두에 두세요. 만약 이력서를 돌리기 위한 루트를 설정을 했다면 이동을 위한 차 구매는 필수예요.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저렴한데 좋은 차는 절대 없어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그만큼의 성능을 보여주고 길 한복판에 멈추는 일이 없겠죠. 앞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쉐어하우스 인스펙션 예약은 적어도 몇 개는 해놓고 가세요. 상황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쉐어하우스가 많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몇 개는 해놓고 가야 초기에 빠르게 집을 구하실 수 있어요. 결국 시간 절약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호주에 도착했어요. 누군가에겐 익숙한 땅일 수 있지만 호주를 처음 와본 워홀러들에게는 두렵기 짝이 없겠죠. 이러다 보니 주변에서 들리는 루머와 정보들에 속아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반드시 자기 자신과 내
내가 찾은 정보, 내가 세운 계획을 믿으세요.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차 이야기가 여기서 또 나오죠. 그만큼 중요해요. 급하니까 저렴하게 아무거나,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차하거나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 가지고 하루 종일 견인차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힘들겠죠? 경차든 승용차든 자신이 가져온 정착금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커플의 경우에는 무조건 SUV를 추천해요. 워홀 특성상 이리저리 이사를 많이 다니는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짐이 늘어나서 차에 짐이 다 안 실리면 곤란하겠죠? 커플들의 차는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저는 SUV 추천합니다. 더불어 초기에 정착금은 계속 줄어가고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초조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 힘내세요.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란 것은 영어예요. 영어 수준에 따라서 이게 내 몸을 힘들게 할지 내 머리를 힘들게 할지 결정을 해요. 꾸준히 공부하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언젠가는 결국에 빛을 발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중요한 것만 짚어서 봤어요. 결국 중요한 건 계획과 내가 그 계획을 실행할 의지, 그리고 그것을 받쳐줄 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짠 만큼 남들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한 만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의 초기 목표는 뭐였을까,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짰을까, 그리고 제가 저축했던 방법과 워홀을 2년간 했던 회사들의 리뷰 및 시급과 주급은 얼마를 벌었었는지 공개를 해드리고, 더불어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목돈 마련으로 좋은 루트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만!